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서 30만 불이 될 수 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아니 도대체 무슨 3만 불도 안 됐는데 30만 불이 되느냐, 3만 불까지 오기까지도 엄청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30만 불이냐, 저 양반 저거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도대체 뭘 얘기를 어떻게 30만 불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저에 대한 얘기를 참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이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얘기는 긍정을 하고 들어야 돼요. 왜 긍정을 하느냐? 저는 이 운명의 전문가죠. 그 전문가 얘기를 긍정적으로 들어야 이게 제대로 들리지, 아니 부정적으로 들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진리를 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을 하고 들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도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서 30만 불 될 수 있는가? 풍수의 그 원리를 한번 또 알아야 돼요. 풍수지리는 간단히 얘기해서 자연의 기를 활용해서 운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운을 갖게 해야만 이 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운이 없으면은 부를 형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기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 이 재물운은 양택풍수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양택풍수. 그러면 내 집터가 좋으냐 나쁘냐, 길지냐 흉지냐에 따라서 이 부의 영향이 70%가 결정됩니다. 70%. 그러니까 지 집터에 상당한 그 개인이나 우리나라의 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었죠. 60년대부터 발전한 거죠. 이것이 풍수지리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청계천을 복개했을 때에 우리 국운이 이렇게 융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67달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에서 청계천을 복개하고 3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죠. 67에서 2만 달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이것을 운을 갖게 했기 때문에, 운을 갖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개인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국민의 운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나라의 운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나라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운. 그러니까 국가의 운이라는 건 상당히 큰 거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라의 운이 국가를 대표하지만 5천만을 대표하는 운이단 말이에요. 5천만의 운이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운은 어떻게 되는가? 5천만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쪽으로 아무리 부자 되고 싶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국운이라는 큰 틀에서 잘못되면은 우리 개인 국민도 잘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 아버지 하는 일이 잘 되면 자손들도 다 잘 됩니다. 그 아버지의 운과 자손 운이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갑니다. 부모가 운이 좋으면 자식도 운이 좋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쁘면 자식도 운이 나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항상 이 국운과 국민의 운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국운이 좋으면 우리 국민들의 운도 살아나는 것이고, 국운이 나쁘면 국민들의 운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까지 국군이 완전히 우리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에 국군이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국군을 61년도에 살리는 방법을 해놨기, 청계천을 복귀해놨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살아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는 일이 잘 된 거예요. 큰 근원적인 데서 잘 되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또 잘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아요. 제가 2003년도에 국군이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국민들 하는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덩달아서. 이게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아요. 나라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부모입니다. 부모. 근원이에요. 국민은 자손이고 가정에는 아버지가 대표자고 자손은 그에 따르는 조그만 운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미 제가 얘기하는 것 소리에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제 국군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청계천을 비보풍수를 하든가 과거와 같이 덮든가 이러면 우리 국군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 청계천이 바로 그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 사람으로 말하면 배 형태, 배. 그래서 사람의 배를 갈라놓으면 청계천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그 이치는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군 살리는 방법은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되면은 우리 나라가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개인별로의 그 운은 몰랐지만 이제 국군이라는 거 알게 되면 그게 바로 풍수학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 빌려도 잘 되는데 또 이 개인별로 운을 갖게 하는 방법론이 또 있어요. 각자의 주택, 내가 살고 있는 기업, 내가 살고 있는 기업 이런 터도 가서 길지르다가 많이들 이제 움직일 겁니다. 좋은 복이 들어오는 길지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군과 우리 기업의 운이, 우리 국민의 운이 이제 완전히 또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면은요, 자, 무에서 유를 67에서 2만 달러가 됐다는 것은 이 숫자적으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바로 20-30년 내에 그렇게 되듯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기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청계천만 복귀하면 우리는 10년 내로다가 완전히 발복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내로다가 국민소득 10만 달러가 됩니다. 10년 내로다가. 이제 풍수를 완전히 알았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국군이 좋아지려니까 기업이 잘 됐죠. 그러면 기업 몇 개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는가? 바로 불과 10개 기업입니다. 10개 그룹에서 나라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룹이 잘 되니까 그 그룹에 따라서 거기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렇게 나라가 우리 이렇게 부자 된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10개 기업, 불과 10개 기업이 2만 달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왜 그러냐면 삼성그룹 하나가 국민소득 20-30%를 차지했거든요. 지금도 삼성그룹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이게 풍수지리학이라는 국운을 알게 되면 개인의 운도 기업의 운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10년만 되면은 10만 달러는 넘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 풍수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그룹 같은 그런 그룹이 이건희 같은 회장이 10명만 나오겠어요? 20명, 50명, 100명도 나와요. 많이 보면은요, 수백 명도 나와요. 아세요? 자, 10개 그룹이 20만 달러 됐다 그러면은 삼성그룹 같은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그룹이 10개, 100개 나오는 거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나라 살리는 그 국운을 살리는 방법을 해야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전에도 이 모습을 20만, 30만 달러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60대만 되더라도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현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0만 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여러분의 흥망성쇠도 결정된 겁니다. 이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도 똑같은 영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저는 세계에서 풍수학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에도 처음에는요 매장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일본에는 매장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 그 나라는요 그 나라가 이렇게 폭파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산이 땅이 거기가 지금도 파보면 검어요. 검어. 화혈이에요. 화혈. 그러면 화혈에 매장을 하면 어떻게 돼? 화혈에 매장하면 자손에게 흉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뭐 어떤 원리로 그랬는지 오래전부터 거의 7, 800년 전부터 일본이 화장 문화를 하기 시작해요. 화장 문화. 그래서 이 화장 문화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손에게 해와 득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화장 문화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80%의 그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장명 문화가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85%가 화장을 하는데요. 일본에는 7, 800년 전부터 화장 문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화장을 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조상의 영향을, 나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이 유해가 바로 제가 되기 때문에 재에서는 기를 발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득이 없어. 자손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손이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얻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명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 다음에 이 음택 문화는 화장을 통해서 이런 그 영향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게 했고, 이 양택은 어떻게 하느냐? 양택은 남쪽으로 집을 지어서 부자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대개 보면 남양집이 됩니다. 남양집. 그건 뭐냐? 예로부터 집은 남양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으로 잘 지어서 길지가 됐다, 부자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요, 음택은 화장을 해서 자손에게 나쁜 영향을 안 받고, 양택은 길지를 활용해서 부자타가 됐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양택은 70%의 부와 명예, 화목, 건강 중에 70%의 재물운과 관련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와 같이 양택은 길지가 되니까 부자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화장을 100%다 하고, 그리고 이 길지에 양택을 져서 부자터를 만들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풍수지리학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새말뚝을 받고 말이죠. 명당을 잘라놓는다고 말이죠. 이런 짓을 했잖아요. 풍수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런 그 풍수 문화로 다 해서 발전한 것이다. 일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일본에도 인물이라는 게 없어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운이 좋으니까 해로움을 안 당하니까 바로 양택을 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로부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남영남자고 우리 대한민국은 몇산자다 그랬어. 왜냐? 일본은 남쪽으로 집만 잘 지면 부자 된다는 논리였고,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몇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전해왔는데 이것을 제가 참 더 풀어보니까 완벽해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그 풍수지리학을 잘 활용한 나라다. 그래서 세계 뭐 2위라고 그러잖아요. 2위. 미국이 1위고. 이 미국도 말이죠. 보면은 그 백악관 앞에 분수대가 있죠. 분수대. 이거 좋은 형상입니다. 그 나라가 발전했을 때는 그 양택이 백악관이 대통령 집무실이 명당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풍수에 의해서 그렇게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는 풍수지리를 제일 많이 신봉하면서 아주 나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풍수를 그러니까 섣불리 알아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풍수지리학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단 박민찬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왜? 이미 이 풍수지리학을 완벽하게 알았다면요, 우리나라는 수백 년 전부터, 최소한도 100년 전부터 국민소득 30만 불이 됐어야 돼요. 제 얘기대로 했다면 됐어야 됩니다. 이런 근원을 모르니까 수박 겉핥기를 했어요, 풍수를.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중요한지를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근원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오늘 국민소득 30만 불 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간은 자연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 사전에도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한 학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향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모르는 것이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이게 근원적으로는 풍수지리 학자들이 정말 잘못된 거죠. 저는 이렇게 완벽한 논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30만 불? 미국이 지금 뭐 7만 5천 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그래요. 룩셈부르크인가 어디가 13만 5천 달러 몇 년 전에 그랬었고 지금은 뭐 어느 나라가 17만 달러 어쩌고 그러는데 조그만 나라가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결국은요 다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이렇게 그 나라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종교부터 바꿔야 돼. 종교부터. 이 종교가 너무 미신, 비과학적인 종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난 그래서 못마땅합니다. 종교를. 자, 어쨌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 30만 불이 될 수 있나? 이건 당연한 거고 완벽한 거고 확실한 겁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